자, 반려견 역사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보정시를 답사 다녀봤습니다. 보정시의 중산국이라는 우리가 이름도 거의 잃어버린 동이족이 세운 고대 국가가 있었어요. 이 고대 국가가 중국의 뭐 전국 팔웅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원래 춘추시대에는 작은 나라가 엄청 많았고 그것이 전국시대 오면은 7개로 정리된다라고 해가지고 전국 칠웅이라고 불리는데, 혹자는 여기에 중산국을 넣어가지고 전국 팔웅이라고 해야 된다. 그 중산국은 동이족의 국가인데요. 그 중산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보정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정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어떤 학자들이 갑자기 보정시에 낙랑군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 너무 역사 사료와 그 당시 역사 상황과 너무 어긋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저러다 수그러들겠거니 했는데, 별로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하는 바람에 한번 보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답사 지역에 넣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전국시대 지도인데요. 여기 중산국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정시가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중산국, 북쪽에는 연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조나라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 보정시 박물관을 가봤더니 박물관 지도에 이렇게 연나라가 쌓은 장성을 갖다가 지금 평안도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로 그려놓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역사 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여기에 손 놓고 있는 거죠. 이 식민사학자들은 오히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있는데, 동조하는 그거에 한국 정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자기네 나라 역사 왜곡하는데 국고를 계속 대주는 이런 나라가 또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녀보면 중국 이런 보정시 박물관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해놓는데, 역사 왜곡이 쉬운 게 아니라 곧 자기들끼리도 금방 모순에 봉착을 합니다. 하북성 이 보정시가 고조선 왕엄성이라는 거고 낙랑군 조선년이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맞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낙랑군 조선년은 위만조선의 왕엄성 자리에 설치했다는 거죠. 이 왕엄성을 왕검성이라고 합니다. 이 보정시가 바로 위만조선의 왕엄성이 낙랑군 조선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도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정시가 요 지역이고 여기가 북경이에요. 그럼 벌써 여기가 위만조선의 왕엄성이 있었고 낙랑군 조선현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벌써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중국의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야지대, 이 중국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화북평원이라고 하는데, 화북평원. 이 화북평원을 장악을 해야 통일했다고 말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중국사의 강역은 이쪽으로는 태행산맥으로 막히고 이쪽으로는 연산산맥으로 막혀서 요게 갈석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경 남서쪽 보정시에 유만조선이 있었고 낙랑군이 있었다 그러면 중국의 진시황이나 이 중원을 또 통일한 이 한고조 유방은 여기는 못 먹고 나머지를 먹었다는 이야기니까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여기에 이제 연나라가 있잖아요. 연나라. 여기에 제나라가 있고 여기에 조나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진나라가 있고 더 이쪽에 가면은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정시 북쪽에 연나라가 있는데 이거부터가 다 달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료가 과연 그렇게 돼 있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보정시에 낙랑군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도를 가지고 말하면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연나라는 고조선 북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동이족 국가 중산국이 있었자 여기가 낙랑군이면 중산국은 일단 갈 데가 없어요.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시황과 한고조 유방은 화북평원도 통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보정시 북부에는 광양군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한 다음에 보정시 북부에는 광양군을 설치하고 동부에는 거록군을 설치하고 서부에는 항상군을 설치해서 서로 나누는데 광양군, 거록군, 항상군이 전부 다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 드린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사료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사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왕성을 위만이 빼앗았고 그 위만조선의 왕성을 무너뜨리고 낙랑군 조선연이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거기가 지금 보정시라는 이야기인데 사료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 동의열전의 한조에 보면은 위략을 인용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기자의 후예인 조선 후는 제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연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땅을 공략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우도 왕이 되어 연을 역으로 공격하려 했는데 대부 예가 가나자 그만두고 그 예를 갖다가 서쪽에 파견해 연을 설득했다. 조선의 서쪽에 지금 연나라가 있는 거죠.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 위에에도 사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정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나라 남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동서남북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연은 장수 진계를 파견해서 조선의 서쪽 지방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으니까 얘가 연나라 진계가 조선의 국경 서쪽 지방을 공격하는 거죠. 연나라가 조선의 서쪽에 있고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 지리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진이 천하를 겸병하는 몽염을 시켜 장성을 쌓게 했는데 요동까지 이르렀다. 진나라 만리장성이 요동까지 왔는데 이것도 식민사학의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진나라 만리장성이 지금의 평양까지 온 거로 해가지고 중국의 모든 박물관에서 그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하라 그러면 정부에서는 식민사학자들한테 자문 구하죠. 자문 구한 거 맞아요 하니까 오히려 평양 남쪽에 황해도 수안까지 만리장성 내려와서 이따위로 이야기하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국골 가지고 이 역사학자들에게 자문 구하면 그냥 결과는 역사 팔아먹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준왕이 즉위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진승과 항우가 봉기해서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연제조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다가 준왕에게 망명하자 준은 이들을 서쪽 땅에 안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조선 준왕의 땅이 지금 보정시면은 북쪽 사람들도 보정시로 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동쪽에 제나라 사람들도 보정시로 가고 남쪽에 조나라 사람들도 보정시로 가고 거기 가서 망명하니까 준왕이 서쪽 땅을 떼가지고 살게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벌써 이렇게 난리가 나서 휩쓸리면은 보정시는 그나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휩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는 노관을 연항으로 삼았는데 그 위에 조선과는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 그래서 폐수가 이 한나라와 여기서 말하는 연왕은 한나라 제후국인 연나라의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때 조선과는 폐수를 경계로 삼았어요. 그 폐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 식민사학자들은 뭐 대동강에서 청천강에서 압록강에서 요즘은 요하까지 조금 이게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사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보면 폐수는 한반도를 흐르는 강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요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급기야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했는데, 그러니까 한나라 유방이 중원을 평정한 다음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을 각지의 제후로 왕으로 봉해주는데요. 자기와 같은 성씨가 같은 유씨를 봉한 걸 갖다가 동성제후라 그러고, 이 노관처럼 노관은 유방하고 같은 고향 친구입니다. 성이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봉한 걸 이성제후라 그러는데, 유방이 이성제후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노관이 흉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관 밑에 있던 연나라 사람 위만이 자기가 섬기던 노관이 흉노로 들어갔으니까 망명하는 거예요. 후복을 입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넜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강을 건너려면 남북으로 흘러야 동쪽으로 건널 수 있죠. 우리나라 대동강이나 청천강이나 압록강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면 동쪽으로 백날 가봐야 어떻게 강을 건너요? 못 건너죠. 그러니까 이 폐수는 지금의 하복동 일대를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는 강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왕에 이르러 서쪽 변방에 거주하게 해주면 중국 망명자들을 조선의 변방 울타리로 삼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니까 이 위만이 와가지고 조선의 서쪽 변방에 거주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준왕은 위만을 믿고 총회해서 박다에 임명하고 이 규라는 호를 하사하면서 백리 땅을 봉해주고 서쪽을 지키게 했다. 위만은 망명자들을 유인해서 수가 많아지자 사람을 준에게 파견해서 한나라 군사가 10길로 오니까 수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준을 공격했다. 그래서 준왕은 이 위만군과 함께 싸웠으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준왕은 좌우 측근들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려들어가 한해 땅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고 칭했다. 그러면 준왕이 위만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바다로 달려 들어간 건 바닷가 있으니까, 왕엄성이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바다로 달려갔을 거잖아요. 보정시는 완전 평야지대예요. 거기까지 바다로 갈 이유도 없고, 보정시 같으면 위만이 그렇게 공격하면 북쪽으로 도망가든지 막 그렇게 하지 바다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그러니까 보정시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서쪽 땅을 떼어줬다 그러잖아요. 이 준왕이. 그럼 평양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바다죠? 전혀 이 서쪽도 아니에요. 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금의 이제 하복성 일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 왕엄성이 뭐 보정시에 있었고 거기가 낙랑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산해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산해경을 찾아봤어요. 산해경에 뭐 해내북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선은 열양 동쪽에 있는데 바다 북쪽이고 산해 남쪽이다. 열양은 연에 속한다. 조선은 지금의 낙랑현인데 기자를 봉한 곳이다. 열주는 강의 이름인데 대방에 속해 있고 대방에는 열구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 곽박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진나라 때 인물인데요. 이 수경에도 주석을 다룬 유명한 주석가죠. 곽박이 주석한 해내북경엔 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산해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또 안 나와요. 물론 산해경도 지금 이 정확한 처음 형태로 전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곽박도 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써놓긴 써놨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열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열양이 뭐냐면 이름을 질 때는 강의 북쪽은 양자를 쓰는 거예요. 산의 남쪽은 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열양이라고 쓰면, 이 열은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 열수라는 강의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동쪽에 있고 바다의 북쪽에 있고 산의 남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선을 말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일반적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양은
연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요게 바로 왕엄성, 위만조선의 왕엄성이 바로 바다의 북쪽이고 산의 남쪽이다 이렇게 특정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조선이라고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위만조선의 왕엄성이다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일본의 현해탄 건너에 한국이 있다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대구는 어디고 청주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조선의 어디는 이렇게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북쪽이 해북이고 산남이라고 했는데 이 산을 갖다가 갈석산이라는 게요. 근데 갈석산이 이 일대 없으니까 태항산맥에 보면 낭하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낭하산이 갈석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건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마음대로 지명 갖다 붙이는 그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석산은 사료가 무지하게 많아요. 9명의 황제가 올라갔다 그래서 구둥갈석 이럽니다. 이 낭하산은 지금의 그 태양산맥에 있는 산이고 보정시 산하의 산인데, 여기를 중국에서는 지금 그 별 4개짜리 AAA급 이 풍경구예요. 그럼 풍경구로 만들었다는 거는 중국에서 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설안이 된 곳인데, 이곳이 만약에 갈석산이랑 건덕지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갈석산에 갔다가 엄청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낭하산이 낭하산이 왜 갈석산이에요. 역사 사료를 식민사학자들처럼 역사 사료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역사 공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역사를 갖다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 된다. 그것도 역사 왜곡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역사 왜곡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중국 땅은 중국 거, 우리 건 우리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원래 아까 이 일대가 전부 다 이 동이족의 땅인 건 맞아요. 옛날에 신석기 시대에. 그런데 차차 중국의 하원주 시대가 돌입하고 주나라 시대 때 춘추 전국 시대가 돌입하면서 결국은 진시황이 그 통일을 하면서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크게 이 태양산으로 나누고 연산산맥으로 나눠서 이쪽은 이전한 동이족의 땅, 이 안쪽에 특히 평야지대는 중원국가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일대에 이제 중산국이라는 보정시를 포함한 전국지대 8웅 중에 한 국가가 들어서 있었어요. 중산국이 고조선 왕엄성이네 낙랑군이네 하는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SF를 주장할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중산국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진나라 때 역사 지도인데요. 이 중국에서 주로 역사 왜곡하는 거는 지금의 이제 북경 정도의 연산산맥, 주로 이쪽 강역이 자기네 게 아닌데 이걸 자기네 거처럼 해가지고 역사 왜곡하는 거예요. 이 안쪽은 역사 왜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보정시를 포함해서 이 북쪽에는 광양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항산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는 거록군이 있고, 이게 다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가 통일한 강역에 36개 군을 설치하잖아요. 이 군들을 다 설치했어요. 그랬다가 이 항산군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양산맥 때문에 항산군이라고 졌는데, 이 항산의 항자가 한나라 문제의 이름이 유항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항자 대신에 항자와 비슷한 상자를 써가지고 상산군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서를 볼 때 한서에 낙랑군의 인구는 6만 2천 호에 40만 6천 명 해가지고 정확한 인구 숫자까지 딱 나왔죠.
여기에도 다 그 인구가 얼마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보정시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전국 시기에 제후들이 숲을처럼 서서 열강이 서로 다투었다. 보정시 경내는 주로 연과 중산 두 제후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산국은 동족 국가라 중국에서 되도록이면 역사 속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중산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북경 서남쪽 하북성 보정시는 왕엄성도 아니고 낙랑군 조선현도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었던 건 전국 시기에 중산국, 우리가 잃어버린 동유족의 국가, 중국에서도 지워버리려고 했던 동유족의 국가 중산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연산산맥 동쪽에서 찾아야 역사의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